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삿포로 대 사간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삿포로는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우라와를 대해 완패하며 순위가 추락했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리그컵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센터백 나카무라는 출전하겠지만 아사노 유아와 아오키, 아라노와 가네코 등 주축 선수들은 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리그컵에 중용되는 밀란 투치치를 비롯해 바바 세이야와 미야자와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대거 출전할 것입니다. 사간도스는 지난 두 시즌간 그랬듯이 이번 시즌에도 리그컵에는 1.8군 정도의 스쿼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잔류가 팀이 제일 목표기에 확실한 로테이션을 돌리는 팀입니다. 이 경기도 주말 리그를 위해 주축 선수들을 모두 엔트리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시카와와 타이치, 케이 우치야마 등이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 대 시미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리그 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 2차례의 리그 우승을 일궈낸 강팀으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시즌 초반입니다. 마르시뉴를 비롯해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선수가 많기에 반등을 노립니다. 우라와가 기다리는 주말 경기를 위해 풀핏으로 나서진 않겠지만 토노와 와키자카, 미야시로는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미즈는 지난 시즌 강등된 이후 다이렉트 승격과 더불어 리그컵 예선 통과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때문에 시라사키와 다실바, 티아고 산토스 등 핵심 선수들을 모두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10라운드까지 진행된 제1리그에서 10위에 그치며 선두권과 승점 차이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 리그 승점이 간절합니다. 어려운 상대인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 대 나고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C는 리그컵에서 3패를 당하며 탈락이 확정적입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힘을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최하위에 처졌고 17위와도 승점 4점 차이가 나고 있기에 이 경기보다는 주말 리그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가와와 핀투, 미타 등 핵심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지 않고 엔트리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는 리그와 리그컵에서 모두 순항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선두인 고베의 뒤를 추격하는 승점 2점 차 2위고 리그컵에서는 가장 어려운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스쿼드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마루야마와 나가사와 우치다와 이즈미 등 주전급 선수들을 교체 멤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사실상 조 1위가 확정되기에 준커와 나가이 등이 후반 교체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대 비셀고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아직 조 1위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른 상위권 팀들이 주전급 멤버를 대거 제외하고 나서는 리그컵인데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벤 칼리파와 미츠타, 사사키 같은 주전 선수들도 절반 가깝게 나서고 있습니다. 로스터 구성에 자신이 있고 여러 대회 우승을 노리기에 그런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에이라와 소티리우, 나카노 등도 언제든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셀고베는 리그 우승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에도 최근 수년간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큽니다. 때문에 리그컵은 로테이션 자원들의 옥석 고르기 혹은 기회가 적은 선수들이 나서는 경기 정도의 느낌입니다. 리그 선두를 견인하고 있는 오사코 유야와 무토의 공격진, 야마구치와 이대의 중앙 미드필더 등이 휴식을 취하고 링코운과 패트릭 등이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 도쿄는 리그와 리그컵을 포함해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승리가 필요합니다. 주말 리그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세레소 오사카에도 패하며 분위기가 떨어졌기에 이번 간바 오사카전에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카기와와 아다일톤, 히가시의 쓰리톱이 가동되어 초반부터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지난 주말 교토상가 원정에서 패했기에 리그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1위를 달리는 리그컵에서는 수비적 라인업 가동으로 패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말 리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발리와 후안 알라노 등 최근 잘해주는 외인 공격 조합 대신 우사미와 스즈키 등 자국 선수 위주의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교토상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리그와 리그컵 모두 좋은 성적을 노리고 있기에 리그컵에서도 크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팀이 아닙니다. 물론 크룩스와 무츠키 등 주전급 공격수들이 있긴 하지만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그컵에서는 지역 라이벌인 간바 오사카에 뒤진 이기에 1위 탈환을 노리고 입고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카피샤바와 세아라 등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교토상가는 지난 주말 권경원이 퇴장당한 간바 오사카 상대로 승리하며 시즌 초반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주전 키퍼와 스트라이커의 타팀 이적으로 인해 전력 약화가 예상됐지만 가와사키와 후쿠오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며 팀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리그와 달리 리그컵에는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기에 주전들은 리그를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맨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3골차로 패했기에 홈에서 4골차 이상 승리가 필요합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기적으로 불릴 만큼 어려운 현재 입장입니다. 게다가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마네와 사네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팀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제외한 3경기에서 승리도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바이에른 뮌헨전 완승을 비롯해 최근 6경기에서 27골 3실점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으로 전승을 따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 라이프치히 등 강팀들을 연달아 상대하며 기록한 성적이기에 더 의미가 큰데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입니다. 홀란드는 경기당 1.5골 가깝게 골을 넣으며 첼시가 한 시즌 기록한 골보다 더 많이 골을 넣었고 후벤 디아스가 버티는 수비 라인도 안정적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주말 호펜하임 상대로도 고전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추락한 상태로 맨시티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로드리와 필립스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이 있을 것이고 마레즈와 데브라이너가 이선에서 기회를 만들 맨시티가 우세해 보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벤피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루카쿠와 바렐라의 골로 1차전 원정을 승리했습니다. 벤피카가 조별 예선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16강에서 압도적인 기록으로 8강에 왔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경기력 기복 속에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까지 들은 루카쿠가 챔스에서 활약했고 아체르비와 바스토니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챔스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무스와 실바, 네레스 등의 공격진을 가동해 찬스를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나서는 원정이기의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루이스와 파파 실바 등 중앙에 나설 미드필더들도 최전방과 라인을 최대한 좁힐 것입니다. 원정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루이스와 치키뉴를 상대한 바렐라와 브로조비치 등 중앙의 경기력 우위가 확실했습니다. 고센스와 둠프리스 등 측면을 돌파해 기회를 만들 윙백들의 질 좋은 크로스도 기대되는 인터밀란이 우세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